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오랜만에 초짜 자동차 유튜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은 녀석이죠. 볼보 EX30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요거를 일주일 조금 안되게 타보고 있는데 1000km 가까이 탔거든요. 타보면서 제가 직접 느꼈던 점 위주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EX30은 크기가 작아요. 소형 SUV라서 처음에 차 받고 요거 외형만 보고 나서는 야, 요거 괜찮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아무래도 작은 차가 출력이라든지 승차감 같은 데서 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녀석 주행 성능은 소형 SUV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꽤 괜찮습니다. 충분히 좋은 수준을 보여줘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주행 성능이 시원시원합니다. 이게 스펙을 보면 그 272마력 모터 출력에 0에서 100km까지 속도가 5.3초 만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달려보면 뭐 정차했던 상태에서 혹은 뭐 이렇게 가속을 할 때 100km 정도는 금방 찍더라고요. 뭐 110, 120, 130 뭐 이 정도도 뭐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정숙성도 좋다는 거죠. 주행 안정성도 괜찮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속할 때 전기차답게 악셀을 밟아보면 쏴앙 나갑니다. 반응도 나름 즉각적으로 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타보고 있다고 했을 때 관심 있는 차다, 제가 요즘에 리뷰하려고 또 하나 타보고 있는 i5 M60 그런 거 대비해가지고 주행감이나 그런 게 어떠냐 묻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솔직히 이게 그 둘이 비교할 체급이 아니긴 한데 뭐 그래도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M60이랑 비교를 하면 뭐 아무래도 가속이나 반응성 같은 데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면 M60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밟으면 바로 빵 하고 나가거든요. 그런 게 바로바로 반응성이 와요, 운전자한테도.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좀 이렇게 빨리 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밟으면 한 박자 쉬고, 지금도 악셀을 쾅 밟으면 요렇게 한 박자 쉬고 요렇게 옹 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100, 110, 120, 130 이 정도는 밟고 있으면 부드럽게 하면서 금방 그만큼 또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는 힘이나 이런 거는 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쓰기에는. 참고로 이제 제가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180km 정도 그렇게 되니까 이게 힘이 좀 빠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녀석 자체만 놓고 보면 EX30 주행 성능은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숙성이나 주행 안정성 등이 괜찮아서 실제 지키는 속도보다 체감은 훨씬 더 느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차선을 바꾼다든지 커브길 같은 데서도 그렇고 좁은 골목길 같은 데서도 이게 차체가 작고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편안하더라고요. 달리는 능력은 이 정도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승차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녀석 승차감에서도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시트, 이게 약간 좀 단단한 그런 타입이긴 한데 오래 타고 그래도 딱 이렇게 몸을 약간 편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시트 자체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사실 작은 SUV들은 노면 진동이나 방지턱에서 좀 튀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특히 도로가 좀 안 좋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도 이게 서스펜션이 충격을 잘 잡아줘가지고 실내로 전달되는 충격이 별로 없습니다. 진동도 최소화된 느낌이라서 장거리 운전을 해도 피로도가 크지 않았어요. 특히 이게 기본적으로 달릴 때는 좀 하드한 느낌이 있는데 방지턱 같은 거를 넘을 때는 탁 부드러워지는 게 꽤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소형 SUV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그런 거지, 노면에 따라서 출렁임이 아예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휠베이스가 짧아서 오는 한계나 그런 거는 분명히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이 차를 처음 테스트하려고 받은 날, 그날 마침 출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경주를 갔다 왔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그날 진짜 비가 막 억수같이 와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테스트도 하고 뭐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다녀봤을 때도 중간중간 노면이 들어온 곳이 꽤 있었는데 차체 자체에서 이런 것도 잘 걸러주더라고요. 노면이 바뀌거나 할 때도 튀지 않고 매끄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속주행 때 뭐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도 적당히 잘 억제해가지고 정숙성도 괜찮았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었죠. 근데 제가 이거를 달리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이 핸들, 저만 그렇게 느끼나? 이 핸들이 좀 너무 가벼워요. 보면 이제 옵션에서 요 스티어링 느낌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부드러움, 중간, 단단함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단단함으로 두고 썼는데 그래도 좀 가벼운 느낌. 그리고 이 핸들 두께가 엄청 얇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제 타입은 아니긴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얇은 건 좀 별로라서. 근데 이제 테스트하느라고 동승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다 물어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핸들 얇은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했나봐요. 또 뭐 전기차니까 회생제동 이야기도 좀 하면 원페달 드라이브를 설정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 내연차처럼 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원페달이더라도 이게 회생제동 자체는 강하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원페달을 선호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마음에 들었어요. 뭐 그런 거 말고 지금 제가 타보고 있는 게 울트라 트림이거든요. 파일럿 어시스트 같은 것도 충분히 평소에 쓸만한 수준은 됐습니다. 그 뭐 구간 단속 구간이라든지 다리 쪽에 피로도가 좀 쌓이고 했을 때 이거 켜놓고 달리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거리 유지도 하고 속도 유지도 하고 차선도 잘 유지하면서 달리니까 운전 부담을 많이 줄여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확실히 볼보가 안정성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구나 싶은 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운전자가 주의가 분산되거나 조금 뭐 졸리지 않더라도 하품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눈이 뭐 뻑뻑해가지고 잠깐 뭐 이렇게 감거나 하면 금방 여기서 경고음이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 예민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뭐 빠릿하게 캐치해가지고 이런 걸 안내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이게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오는 경고음이고 그런 거잖아요. 메시지도 나오고 그 경고음을 보면서 또 주의가 분산된단 말이죠. 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그 다음 전기차 하면 또 역시 제일 민감한 게 주행 가는 거리죠. 그 환경부 기준에서 복합 인증 받은 걸 보니까 351km 그렇더라고요. 뭐 수치 자체만 놓고 보면 좀 아쉽긴 하죠. 요즘에 400 안 넘는 거를 보기가 힘들긴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아까 일주일 정도 타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탔을 때 이 차의 뭐랄까 타겟이랄까 이거를 쓰려고 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목적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뭐 어느 정도 납득 가는 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차를 타봤을 때 이거는 세컨카를 고민하는 분들 아니면 이제 혼자 아니면 2명 정도 타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뭐 도심 위주로 달리는 빈도가 높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살펴보고 했을 때 이게 그날 뭐 당연한 말이지만 왕복하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출발할 때 96% 충전 상태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385km 그렇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연비 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처음 타보고 하니까 궁금해서 150km 이상 밟으면서 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테스트 해보느라고. 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날 비가 엄청 왔거든요. 비 맞고 추워가지고 몸 녹이고 한다고 히터를 또 엄청 세게 틀고 달렸단 말이죠. 동승자가 심하게 추위를 타가지고 히터를 26도 가까이 맞춰놓고 절반 이상을 달려서 왔습니다. 야, 저는 26도 맞추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뭐 어쨌든 추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착했을 때 198km 정도 달렸다고 나오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149km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환경부 기준은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대부분은 환경부 기준보다는 더 잘 나온다는 거. 실제로 400km 이상 달린 뭐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는 뭐 막 나온 신차가 아니니까 굳이 길게 말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담하고 심플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느낌. 그 대표적인 게 중앙에 딱 박힌 요 12.3인치 디스플레이. 이게 구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2.0이 탑재가 됐어요. 여기서 주행에 필요한 뭐 정보 등등 해가지고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원페달 설정이나 차량 세팅 이런 게 다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 심플함을 알 수가 있는 게 운전할 때도 여기에 계기판이 없습니다. 흔히 보이는 여기에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로 뭐 속도라든지 내비게이션 이런 거를 다 보게끔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과하게 심플하다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는 뭐 불편이라든지 적응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뒤에서 다른 거는 말할 텐데 창문을 열고 닫는 버튼 같은 게 다 중앙으로 몰려 있어서 처음에는 이거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울트라 트림은 파노라믹 글라스 썬루프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개방감은 좋아요. 다만 이제 별도로 커버가 없는 게 지금처럼 좀 뜨거운 날씨라든지 여름에 걱정이 되기는 한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이 소형에서 오는 답답함을 많이 좀 상쇄시켜 주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부에서 봤을 때 재밌는 게 요거 사운드 스피커 전면으로 일체형 사운드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울트라 트림 기준에서 1040W 출력의 9개 스피커
그렇게 탑재가 됐다고 하던데 차에 사운드바를 넣어가지고 수납 공간 등 해서 넓히고 그런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참고로 소리도 들어보면 장르에 따라서 조금씩 만족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이제 뭐 제 생각은 그렇고요. 저 말고 다른 전기차 오너가 요거를 잠깐 타봤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살짝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SUV니까 시야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시원하다. 근데 엄청 총알처럼 쏜다 이런 느낌은 조금 없기는 해요. 네, 총알처럼 쏜다는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잘 나간다. 코너링 할 때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가요. 너무 날렵하게 가는 느낌? 근데 무엇보다 이거 T맵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확실히 내비 보기에는 훨씬 좋긴 하네요. 그 테슬라는 한 개 잡으면 핸들을 잡으면 또 좀 묵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꺼워요. 그러니까 손이 작은 사람한테는 조금 이게 한 손에 이렇게 잡히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한 손에도 잡혀가지고 얇아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훨씬 여자들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원페달로 한번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 반응 속도가 그런지. 됐잖아. 출전. 와, 근데 이게 깜빡이 소리는 정말 좀 고속도로 지나는데 이게 엄청 많이 흔들린다거나 그게 시트 때문에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 고속도로 길이 좋아서 좋은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부드럽고 편하네요. 시트는 과학이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잠이 솔솔 오네. 승차감 때문에 세단 타는 사람이 많은데 이 정도면은 마냥 큰 SUV 같지도 않고 근데 또 내릴 때는 또 좀 편하게 내리고 올라타고 하니까 그런 거는 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EX30 요거 타보면서 아쉬운 점은 없었냐? 없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없을 수가 없겠죠? 제일 큰 아쉬움, 뒷자리가 너무 좁아요. 그냥 좁다가 아니고 좀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한 명 혹은 두 명이 타기에 괜찮은 차인 것 같고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적응의 문제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 계기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달리다 보면 시선이 여기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로. 이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한 것 같거든요. 허드가 없는 게 너무 크다. 그것도 아쉬웠어요. EX30이 울트라 트림이 5,100만원대 그렇거든요. 뭐 보조금하고 그러면 얼추 4천만원대 대부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기본 트림은 이제 이거보다 가격이 더 착한 점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주행성, 승차감, 뭐 이런 안전성 그런 거에 신경 쓴 거 그런 부분들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따지면 이거 괜찮은 차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아쉽게 느낄 것 같은 2열의 문제 이런 거 빼고는 진짜 대부분 다 괜찮게 보시는 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세컨카로 전기차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한테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차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볼보 EX30 요거 궁금하다고 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